페이지 남아있으니까 혹시 모자란 사람들은 더 아예 하나 더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다 버려야 되니까. 네, 그러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운내서 딱 30분만 딱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씨 도저히 못 해먹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침에 2시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잘 버텨왔지 그래도. 맞지. 오늘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벌써 오니까 다 체력이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고 들어올 때부터 아씨 이러면서. 자, 그럼 이제 우리 의병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의병 들어가기 전에 간도와 독도. 잠깐만요. 우선 내용 페이지 몇 페이지 피면 되냐면 64페이지. 네, 64페이지 피시고 그냥 순서대로 합시다. 의병과 애국개문운동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병부터 들어갑시다. 의병부터. 자, 의병은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냐면 반외세 쪽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디에서? 반외세파에서 나왔던 게 의병운동 여기 들어가면 되고요. 우리 반외세파 한번 정리하면 이거죠. 흥선대원 때 우리 반외세파 무슨 반대운동 했더라? 통상반대운동 했더라. 통상반대운동. 이영로와 기정진. 통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장내용은요. 척화 주전론. 화해를 배척하고 서양 놈들과 끝까지 싸우자. 그게 척화 주전론의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강화도제 할 때 무슨 반대라고 했었죠? 무슨 반대? 개항반대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유명했더라? 외양일체론과 오불가소의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유명했더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기억날 건데 개화정책 반대했던 거. 조선청약 비판했던 사람, 손 많은 사람 누가 있었다?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요때까지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입으로만 나불나불 대다가 드디어 활동으로 들어간 게 의병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병은 우선 개화파 계열이라면 반외세 계열이다. 반외세, 외세와 싸우자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병이요. 바로 무슨 의병이 나오더라? 을미의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병 들어갑시다. 첫 번째 의병 무슨 의병? 을미의병. 자, 연도 말해볼래요? 알고 있는 거잖아. 1800 몇 년이다? 95년. 연도 됐고 원인은 왜 그랬을까요? 무슨 사변 때문에? 을미사변 때문에. 그 다음 을미기역 때 단발령이 있었죠. 유생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바로 무슨 영이더라? 단발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게 무슨 일이다?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그럼 벌써 연도 배경 다 끝났네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의병 중에 지금 처음으로 배우는 거죠. 의는 뭐였다? 최초로 일어난 의병이더라.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인석과 이송 주도 계층은요, 당연히 누가 했더라? 위정적 사파의 주도 계층은 다 누구야? 양반 누구라고 보면 되더라? 유생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동학의 잔당들, 그러니까 동학 노무 때 살아남은 사람들도 요게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 동학이 결국 짓밟힌 이유가 누구 때문에 짓밟혔더라? 일본 때문에 짓밟혔지요. 그렇기 때문이라 동학의 잔당도 요게 들어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하지만 주도 계층은 누구란 게 특징이더라? 유생들 그거 까먹지 마시고요. 해산된 이유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얘들은 많은 활동 못하고 금방 해산당하고 말아버립니다. 누가 명령을 낸다? 고종이 명령을 내려요. 고종이 너네들 해산하라고. 내 마누라 죽었는데 왜 니네가 지랄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진 않았고요. 일본의 강요로 해서 모든 사건이 다 뭐더라? 모든 사건이 다 일단락 됐으니 너희들은 이제 생업에 종사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고종의 의도가 반영됐다기보다는 일본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내린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얘네들은 뭐야? 유생들이죠. 임금님 명령에 반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야, 임금님 가란다. 우리 해산하자. 그러고 가버립니다. 자, 이렇게 빨리 끝난 게 을미의병. 누구의 명령으로 해산당했더라? 고종의 명령, 고종의 조치를 했다. 암기할 건 딱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금방 끝났죠? 을미의병 이 정도. 자, 그러면 을미의병요 거기 줄쳐놓읍시다. 뭐뭐 줄쳐놓으면 될까요? 을미사변 단발령 최초 줄치고요. 유인석 정도만 줄쳐내. 유인석. 그 다음에 유생층 주도 거기 줄치면 되겠고, 누구 사람 누구의 명령 때문에 고종 거기까지만, 고종 거기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의병 끝났고요. 두 번째 의병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병 여기에요. 1910년대. 여기를 우리가 일명 무슨 비탈기로 한다? 우리나라 주권이 일본한테 하나 둘씩 뺏겼다. 주권 비탈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을사늑약이 가장 대표이죠. 그때 거의 주도권 반을 빼앗겼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향후에도 이제 뭐 1찬일병, 2찬일병, 한일신협약, 기후각서, 경찰권 박탈 수많은 조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핵심은요. 여기 중간 1900 언제? 5년에 체결된 무슨 조약이 가장 중요하더라? 네, 을사조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을사조약 때문에 나왔던 게 바로 무슨 의병이 되더라?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도는 몇 년이고요? 1900 몇 년? 5년. 애우기도 좋아요. 95년 딱 10년이네. 1905년이더라.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일어난 원인은요. 무슨 조약 때문에? 을사조약 때문에. 그러면 연도하고 배경 다 끝났네. 그러면 이제 암기할 거는 이 정도. 똑같게 여기도 누가 주도했더라? 유생이 주도하는 건 계속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의병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요. 누가 등장했기 때문에?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던 점에서 가장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민의병장. 이름만 들어도 평민을 알 수 있습니다. 신 어떤 장군? 돌석 장군이 되겠습니다. 돌자가 무슨 돌자? 돌자, 석자는 무석자, 돌석자, 합치면 돌돌이. 예, 이름 딱 봐도 뭐더라? 막 지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일명 태백산 호랑이라 불렸던 게 신돌석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 태백산맥을 종횡으로 달리면서 일본군을 괴롭혔던 사람. 됐나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의병장이에요. 맞지 여러분들? 의병장이 배출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을미와 을사 사이에 평민 의병들의 활동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의병장 바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의병들의 평민들의 의병 활동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배출할 수 있다. 의병장도 배출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사이보다 평민들의 의병 활동 실제 있었습니다. 영학당도 있었고 무슨 당도 있었다? 활빈당. 그것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을사의병 가장 커다란 특징 신돌석 장군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근데 이것도 많은 활동 못하고 또 바로 해산당하고 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도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유생 중에 최익현 들어보진 않나요? 최익현 언제 활동했었죠? 개항 반대혁동 사람 그 최익현이 그 당시에 주도 계층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익현과 신돌석 장군이 딱 있어요. 최익현과 신돌석 부대가 저쪽에서 이제 누가 와? 일본 군사가 오겠죠. 근데 일본 애들이 이때는 주권 피탈기잖아. 앞세워서 우리나라 군대를 앞세워서 오게 됩니다. 그럼 최익현이 본 거야. 같은 동포가 있는 거야. 그리고 고종의 부하잖아. 어떻게 고종의 부한테 총불을 겨누냐? 같은 동포끼리는 싸울 수 없다. 그리고 그냥 항복해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유명한 얘기, 나는 누구랑 싸울 수 없다? 관군과는 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뭐더라? 을사의병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의병은 이렇게 어이없이 끝났더라. 자, 요 분이 바로 최익현 장군이 되겠습니다. 최익현. 선글라스는 아니고요. 저 빛 반사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람이 누가 되더라? 신돌석 장군. 태백산 호랑이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됐나 여러분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올고든 유생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항복해 들어가서 스시마 섬에서 순국했는데 어떻게 순국하면 밥과 물을 먹지 않고 아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일본들이 안 줬던 게 아니야. 밥과 물을 준데도 일본군이 주는 밥과 물은 먹지 않겠다. 그리고 스스로 뭐더라? 그 자리에서 아사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최익현. 자, 우리가 무슨 의병 방금 배웠다? 을사의병. 자, 이제 마지막 의병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의병. 자, 마지막 의병 무슨 의병이라고 하더라? 이제 정미의병 이렇게 말합니다. 1900 몇 년에 났다? 7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원인과 연도 없으니까 요 좀 봐야 됩니다. 얘네 둘은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연도와 왜 일어나는지 요것만 여러분이 원인 좀 기억해서요. 자, 얘가 일어났던 원인은요. 1907년에 일본 놈들이 우리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켜버립니다. 죽인 건 아니에요. 강제 퇴위 요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7년은 거의 이 정도 시기 아니야.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더라?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저항할까봐 군대마저 해산시켰다는 게 가장 커다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정미의병이 되겠고요. 이 정미의병의 가장 커다란 특징 봅시다. 유생이 주도하지요. 평민들은 계속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평민도 계속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커다란 특징 들어가시면 돼요. 해산된 군인들이 어디에 들어갔더라? 정미의병에 합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본다. 의병투쟁이나 전쟁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산된 군인들이 여기 들어갔잖아. 그럼 얘네들이 뭘 들고 왔을까요?
그렇죠. 총과 대포 이런 거 들고 왔죠. 그래서 화력이 엄청나게 증가된 게 요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를 뭐더라?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고 각국 영사관에 통문도 돌렸던 게 바로 정미의병. 해산된 누가 들어갔더라? 군인. 이게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조직력과 화력이 되게 높아지고 그래서 야심차게 전국의 의병을 불러 모아요. 13도 창의군을 발휘하고 일본군으로부터 어디를 다시 탈환하자? 서울을 다시 탈환하자. 서울 진공작전을 펼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뭐더라? 제대로 성공은 한다 못한다? 못하고 애매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것도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때 주도계층이 유생이잖아요. 이때 이인영 장군이 있어요. 이인영. 조선 최고 팔도 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애를 직결했어. 경기도 막 30리에. 이제 총 명령만 떨어지면 된단 말이야. 고향에서 갑자기 소식이 떨어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총대장 이인영이 유명한 말 하고 넘어가요. 효를 다하지 못하는 건 나라의 충성도 바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난 뭐가 먼저다? 효가 먼저다. 그래서 상치로 갈 테다. 그리고 가버려요. 애들랑 파이팅 이러면서. 총대장이 가버리게 되고요. 조직력도 와해되고 일본군의 강력한 방어로 인해서 어지없이 끝났던 게 서울 진공작전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의 되셨나요? 그리고 일본 애들 입장에서 이 의병원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얘네들 대가리 박 터질 때까지 싸울 놈들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일본은요, 남한 지역에 의병을 싹 다 토벌하겠다.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치면서 남으로 토끼 모르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이제 의병들은요, 해외로 이제 쫓겨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줄치고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을미 의병까지 줄쳐놨지, 여러분들. 자, 이제 두 번째. 을사조약 들어갑시다. 을사의병. 을사의병의 원인이요. 무슨 조약 때문이고? 을사조약 때문이고. 최익현 줄치고요. 누구 줄쳐놓으면 될까요? 신돌석 장군. 그리고 익현이가 한마디 했었지요. 나는 누구랑 싸울 수 없다. 관군과 싸울 수 없다. 그리고 오적의 원수 한 조각 종이는 뭐냐면요. 사료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을사오적이라고 안 들어보셨나요? 나라파멸 역적들이 있어요. 이완용 대표적이잖아. 이지용, 권중현 이런 애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파멸 역적들. 그게 무슨 조약과 관련 있다? 을사조약과 관련 있으니까 무슨 의병 골라라? 을사의병 골라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종이도 뭔지 알겠죠? 조약 맺은 걸 말합니다. 조약 한 조각 종이 나라가 멸망했다. 그럼 이건 뭐더라? 을사의병을 의미하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찾아 들어가면 되겠고. 세 번째 의병 들어갈게요. 세 번째 의병. 고종의 강제퇴위 줄치고 무슨 해산? 군대 해산. 그래서 가장 많은 뭐더라? 의병들이 참여했던 게 이 정미 의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누가 들어갔던 거 특징? 해산된 군인 몇 도 창의군? 13도 창의군. 무슨 진공작전? 서울 진공작전. 그 다음에 그 부료가 불충이다. 이게 누가 말한 건지 알겠죠? 총대장 이인영이 말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본들 했던 게 무슨 토벌작전이라고 나왔습니까? 남한 대토벌작전. 거기까지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몇 개만 보고요. 우리가 을사의병까지 다 봤고요. 이게 정미의병 사진. 여기 보면 양반 가슴은 보이죠? 나머지 평민들이야. 그 다음 누구 있더라? 딱 봐도 군인 보이죠? 가장 많은 계층이 참여했던 게 바로 무슨 배다? 정미의병.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진공작전 실패를 꾸났다? 서울 진공작전 실패를 꾸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시끄럽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을 1909년에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호남 지방의 의병장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토끼 모르식으로 한 지역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의병장이 나왔던 말은요, 마을 사람 문 앞에서 참여하고요. 네, 도와준 애들도 죽이고, 그냥 의병장이 나왔던 말은 자 토토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병들은 결국 버틸 수가 있다 없다. 버티기가 좀 힘들어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투쟁하다 결국 이제 뭐더라? 나중에 어디로 가더라? 해외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장투쟁의 씨앗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 그래서 의병 여기까지 봐두면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문제 풀고 이쪽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 342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집은요 97페이지로 가야 됩니다. 자, 문제집은 97페이지 342번입니다. 평민 출신 의병장, 이 인물은 대담한 유격전술, 평의 울진. 누군지 알겠죠? 태백사우랑이 누가 되더라?
신돌석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거기 효자 새끼 누구 있었어요? 효자 이인이 최고 조선 최고 팔도 효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다? 체익현도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43번 문제 들어갑시다. 지난해 10월에 소행한 망고의 없었는 일이다. 하룻밤 사이에 종이 쪽에게 강제로 도장 찍게 하여 500년 종묘사직이 마침내 멸망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많이 익숙한 사람 들어봤죠? 이또 히로부미 많이 들어봤죠? 여기 다 무슨 조약과 관련인 거다? 을사조약. 그냥 강제로 도장 찍겠다. 을사조약 우리보다 자발적으로 조약 맺었다면 강제다. 강제로 맺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완용도 유명하고 이지용도 유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놈들이 몇 명 있었다? 5명.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을사오죠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다음 이또 히로부미는요. 을사조약 이후에 이제 초대 통감으로 왔던 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병? 두 번째 의병, 을사의병과 관련된 걸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을사의병과 관련된 거. 고종의 명령으로 된 건 첫 번째 의병이었죠? 첫 번째 의병 무슨 병? 을미의병이 되겠고, 두 번째 때 누가 활약했더라? 신돌석.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3번, 4번은 묶어버리면 돼요. 무슨 의병으로 묶여지죠? 정미의병으로 묶여지게 되겠고, 단발령 때문에 나타난 건 무슨 병이더라? 을미의병.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344번. 이건 사진 봤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진. 이 사진이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영국 기자가 왔을 때 희망이 없는 나라 코리아 이렇게 보더라 기사 제목을 정하고 왔는데 이 사진 찍고 가면서 희망의 나라 코리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얘네들 보니까 총기도 보더라 두정주의 한정 고장난 초리고 거의 그지 같고 일본과 싸우다 죽을 것 같은데 애들 눈빛이 너무너무 초롱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이게 싸우다 죽는 게 좋냐? 얘네들의 대답은 그렇다고 합니다. 일본 노예로 사는 이렇게 일본 노예로 사는 이보다 일본과 싸우다가 자유민으로 죽는 게 우린 행복하다. 그래서 실제 기사 제목이 바뀌었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뽕 하나 매겼고요. 자, 344번. 정답이 몇 번이죠? 이 기억은 을사의병, 리인번은 을미의병.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345번. 요것이 뭐더라? 체익현이 되겠습니다. 무슨 병? 을사의병. 그래서 우리 을사의병과 관련된 거. 군대에 산하면 무조건 세 번째 의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임금님께서 파천했다. 자리 옮긴 거. 무슨 파천 들어봤죠? 아간 파천. 그래서 우리 아까쯤에 계속 말했던 거 을사조약 때는요. 나라 파멸 역적 몇 명 있더라? 5명 있었다. 을사오죠.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4번은 개항반대운동. 이 개항을 하면니까 개항은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을 떠올리면 돼요. 그러면 1800 몇 년대더라? 70년대. 이 사람이 했던 거 맞는데 지금 이 사람이 요 시기는 몇 년대니까? 1905년이니까 옳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거 맞는데. 그 다음에 5번은 뭐더라? 단발령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의병이니까 을사오적.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잖아요, 요거 다? 그래서 의병은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죠? 무슨 의병? 을미의병이냐? 을사의병이냐? 정미의병이냐? 의병 3개 구분하는 거구나.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에 암기 안 되더라도 집에 가서 조금만 복습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애국계무운동 다음 주제 요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계무운동 최대한 빨리. 오늘 마지막 주제예요. 기운 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의병 계열은요. 반외세운동은 어디까지 끝났다? 요때까지 다 배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요땐 통상반대, 개항반대, 개화정책 반대.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부터 의병 활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의병 배웠고? 을미의병, 그 다음 무슨 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1909년에 했던 게 남한 대토벌 작전이니까 의병계론 일제강점기까지 다 맥이 끊어졌다고, 다 이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배운 거고. 그러면 개화파 계열 들어봅시다. 개화파. 요때 온건개화파가 사절단 파견하고 개화정책 했었죠. 그 다음 급진개화파 했던 게 무슨 정면 배웠고?
갑신정면. 근데 이거랑 성격 비슷한 게 무슨 개혁 배웠고? 가부기업. 그리고 이거랑 또 성격 비슷한 게 무슨 협회 배웠다? 독립협회. 이게 다 개화파 계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독립협회는 몇 년에 끝났다? 98년 12월, 99년에 그냥 끝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개화파 계열이 어디 비어있다? 여기가 비어있죠. 네, 요때 일어났던 게 바로 애국계몽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은요, 독립협회 이후더라. 그거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꾸만 얘랑 헷갈려요. 비슷한 주장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애국계몽은 1900년대 운동이다.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애국계몽 운동. 얘네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요. 요걸 받아들였다는 게 특징이에요. 무슨 진화론? 사회 진화론. 그리고 애국계몽 운동은요, 그냥 여기다 초점 맞추면 돼요. 애국,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의병도 똑같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요, 무슨 단체였다는 거다? 계몽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개자, 꿈봉자, 무지와 미신에서 타파해주겠다. 꿈에서 깨우쳐주겠다. 어느 나라 사상으로? 서구 사상으로. 한마디로 서구 사상 받아들이자. 그게 계몽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죠. 무슨 진화론을 받아들였다?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화론은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잖아. 다윈의 진화론. 환경에 적응하에만 살 수 있다. 적자생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도태된다. 자연도태. 약자는 누구의 먹이? 강자의 먹이. 약육강식. 그게보다 진화론의 핵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기린이 모가지가 길어지지 않았으면 뭐했다? 대져버렸다. 자연도태되었다. 그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 되셨나요? 근데 이 진화론은요, 이 찰스 다윈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문과 아니면 이과예요. 걔 그냥 이과입니다. 걔는 자연과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진화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회 진화론은요, 이 이론을 어디까지 적용시킨 거다? 인간이 사는 사회까지 적용시킨 게 사회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있는 사회를 이딴 식으로 적용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뭐더라? 사회적 약자는 뭐더라? 죽어 마땅한 애들 이렇게 된다고요. 학교에서 왕따 당한 애는 뭐더라? 동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애야. 걔는 환경이 정하지 못한 애들이야. 자연적으로 살아질 새끼들이란 말이야. 그게 자연 법칙이더라. 그래서 이건 누가 만든 이론이더라? 서구 제국주의인들이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침략할 때 만들었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사회 진화론은요, 그때 사용된 이론이고요. 또 재밌는 건 이 애국계몽론은요, 무슨 이론을 받아들였다?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였던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잖아. 의병애들 입장에서 보다 대가리 박 터질 때까지 그런 게 어딨냐 막 싸우자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일본이 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약자와 강자를 먹기는 당연한 법칙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못됐기보다 우리의 뭘 쌓아야 된다? 실력을 높아야 된다.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먼저 뭐 하자? 먼저 싸우자 아니면 준비 먼저 하자? 준비 먼저 하자. 그 다음 후에 무슨 운동하자? 독립운동하자. 이게 바로 애국계몽운동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셨나요, 요거? 진짜 된 거 맞죠, 요거? 그러니까 얘네들 의병과는 전혀 다른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봤을 때 의병운동은요, 한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빨리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싸워봤자 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아까운 목숨 왜 내던지냐. 우리 먼저 뭐 하자? 교육을 하고 경제 발전하고 그 다음에 뭐 하자? 싸우자. 그게 뭐다? 애국계몽운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밀리에 운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합법적으로 대놓고 운동했을까요? 합법적.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이라는 건 뭘 말한다? 일본한테 대놓고 운동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요, 계몽운동이나 아니면 의병이 나요? 얘네가 난 거예요. 의병 애들은 무조건 싸우자는 거야. 타협 없어. 하지만 얘네들은 어느 정도 자기를 인정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보다 대놓고 운동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체가 무슨 애가 있고, 보안회라는 게 있고요. 무슨 연구회? 헌정연구했고요. 무슨 자강회가 있더라? 대한자강회 3개 단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개 단체는요, 직접적 정답되기보다 오답 선택지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자, 단체 이름 3개만 외워볼게요. 무슨 단체 있고요? 보안회, 헌정연구회. 무슨 자강회? 대한자강회. 이 대한자강회가 가장 대표적인 애국계몽 단체예요. 스스로 강하게 만들자. 여러분들 한마디로 뭐 하자?
우리 교육 열심히 시키자. 그다음 우리보다 산업을 많이 발전시키자. 그런 운동의 공통점이다. 애국 개문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하지만 얘네들은 끝까지 활동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활동하다가 일본 눈맞게 나죠. 그럼 바로 탄압할 수 있어. 왜? 대놓고 운동하다 보니까. 처음에 일본에도 그래. 열심히 해라 새끼들아. 너네도 뭐더라. 열심히 해서 뭐더라. 우리 일본처럼 부국강병해라. 하지만 지네한테 반대하면요. 그때 뭐 할까? 날려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결국 뭐더라.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탄압당하는지 그 하나씩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안은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의외로 오답 선택지. 한능건 문제가 가장 많이 날 거예요. 황무지 개강권. 황무지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없는 땅이다? 없는 땅이죠. 그걸 뭐더라. 자기네 일본 애들이 개간시켜 주겠대요. 일본 애들 뭐 해주겠다? 개간.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거든요. 하지만 개간한 땅 누구 땅으로 하자? 일본 땅. 그냥 우리나라 토지를 뭐다 침탈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떤 보안은요. 황무지 개항권 반대 투쟁을 벌이고요. 그 결과 뭐더라? 가져가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다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죠. 그래 이런 거 하니까 뭐더라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일본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뭐더라 좌절시켰던 사건. 그게 바로 뭐더라 보안의 황무지 개항권 반대 투쟁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헌정연구회는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헌법 정치를 연구했던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도 처음에 뭐다 그래 너네도 뭐다 입헌 군주제 빨리 공부해라 이렇게 지원해줬어요. 근데 일본 애들이 이 주권 비탈할 때 있죠 을사조약 맺을 때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그 단체가 무슨 단체다? 일진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진은 어떤 놈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설마 그딴 거 아니고요. 그 친일파 조직이 일진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진회가 우리나라 주권을 계속 파니까 얘들이 일진회를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겠죠. 그래서 뭐더라? 날려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마지막 대한장애에 들어갑시다. 얘네들도 처음에 뭐더라 많은 교육과 산업 활동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7년에 일본이 누굴 강제로 퇴시켜? 고종을 강제로 퇴시키다 보니까 얘네들이 봤을 때 야 너네 이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엄청난 반대 투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종 강제로 퇴시킬 때 일본 애들이 알려줬을까요? 알려주죠. 이걸 막 널리 알려주는 애들이.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보다 눈맞게 났죠. 그래서 날려버렸던 게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들 어느 정도 일정한 한계점이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일본한테 대놓고 하다 보니까 바로 눈밖에 벗어면 바로 탄압당했던 단체가 애국 계몽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외워둡시다. 보안에는 무슨 직행한권? 황무지, 헌정용의 무손해, 일진해, 그리고 대한자강 고종에 뭘 반대했더라? 강제퇴위. 요거 반대 투쟁에 대한 장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면 줄쳐 여러분들. 자 우선 여러분들 애국 계몽운동이요 무슨 진화론에 영향받았더라? 사회 진화론. 그거 하나 줄치면 되겠고 애국 계몽운동 단체 무슨 애 줄치고요? 보안의 황무지 개강권. 그래서 결국 이것을 성공시키니까 일본 애들이 탄압해서 해산시켜버린 겁니다. 무슨 연구회 있고요? 헌정연구회. 무슨 애 비판했더라? 일진회. 대한장애에 줄치고 뭘 반대했더라? 고종의 강제퇴위. 여기까지만 봐두시고요. 얘네들은 직접적 정답이보다 제가 뭘 했어요? 오답 선택지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직접적으로 단독으로 여러분 때 가장 많이 나온 거 오늘 마지막 주제 요거 배고 마무리 합시다. 무슨 애? 시민애.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시민회 봅시다. 요 시민은요 애국 계몽운동 계열이거든요. 애국 계몽운동 계열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무슨 결사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다? 비밀 결사로 시작되는 게 특징입니다. 얘네들은 비밀리에 만들었다면 합법적으로 만들었다. 일본한테 내놓고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반면에 신민은요 몰래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 들어갈게요. 그 이유는 만주 서간도 삼원모란 지역에다가 요걸 만듭니다. 신흥 무슨 학교를 만들었다? 무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신흥 무슨 학교? 무관 학교. 초점 어디다 맞춰야 돼요? 무관 학교란 거에 초점 맞추면 됩니다. 이건 오늘날로 따지면 뭐더라? 육군 사관학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나중에 교육시키고 나중에 싸우자 그거 아닙니다. 1년, 2년 뒤면 바로 보더라 독립군이 양성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력을 쌓자면 바로 싸우자. 바로 싸우자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신흥 무관학교. 그러면 이것을 일본한테 대놓고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겠지요. 그래서 이건 무슨 결사로 했다? 공화 정체로 되어 있더라.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무슨 정책 또 주장했다는 게 특징이더라? 공화 정체를 주장했던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왜 공화 정체가 이때 주장 나올까요? 그렇죠. 그 전에 고종의 강제퇴. 이제 더 이상 고종 챙겨줄 필요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최초로 공화 정체 주장했던 게 바로 신민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계열은 무슨 계열이더라? 애국 계몽운동 계열이죠. 그래서 무슨 활동도 했더라? 교육 활동도 하고요. 또 무슨 활동도 했더라? 산업 활동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육 활동에서 가장 유명한 거 안창호의 무슨 학교? 대성학교. 교육시켜서 학교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승훈의 무슨 학교 만들었더라? 오산 학교를 만들었고요. 산업 활동으로는요 자기 회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태극 서관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는 무슨 계열의 운동이야? 싸우자 아니면 실력 쌓자? 실력 쌓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더라? 바로 싸우자는 주장.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여기? 좀 너무 빨리 했나? 신민회 잠깐만 볼게요. 이 사람이 우당 이혜영 선생님이에요. 일명 신은 무관학교 만들었던 사람. 그리고 이 집안이요 엄청난 거부였어요. 돈이 뭐더라? 엄청나게 많았던 거부였는데 이제 국권 강탈당하자마자 모든 재산을 통틀어 가지고 만주 서간도에 만든 게 유명한 신흥 무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때 재산이 총 재산이 6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총재산을 다 터들어서 만들었던 게 신흥무관학교.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는요 그걸로 유명해요. 우리 독립군의 요람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게 이 학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사에서 40%가 다 이 학교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더라? 신민회가 시험제 많이 나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활동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무관학교 무장투쟁이고, 요건 무슨 양성이다? 실력 양성. 그래서 요때는 교육식에서 대성학교 안창호 선생님 많이 들어보셨죠? 이승훈의 오산학교. 그 다음에 자기 회사는요 도자 붙여봐요. 도자기. 이건 뭐다? 우리나라 산업을 육성시키겠다. 태극 서가니까 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들 인쇄 출판했던 곳. 자, 그래서 우리 의병투쟁 방법과 계몽운동을 같이 했다면서 의의가 있는 게 신민회가 되겠고요. 일본 애들은 결국 이것을 탄압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사건을 벌이면서? 배고인 사건을 벌이면서 신민을 탄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무슨 결사로 되어 있다고 썼죠? 비밀 결사죠. 찾기가 엄청나게 힘든 것이야. 그래서 일종의 안명근, 안중근의 동생이거든요.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로 했다. 이런 사건을 날조합니다. 날조한 다음에 이제 한 명을 불러들인 거야. 그냥 엄청난 고문을 가게 됩니다. 한 명만 불라고. 그러니까 이게 비밀 결사조직이란 게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신민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신민에 가입시킵니다. 그럼 신민에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아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조직원조차도 보더라 다 비밀 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사 다 신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탄압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뭐더라? 배고인 사건 벌여서 한 명 불러다가 엄청난 고문을 가는 거야. 한 명만 불라고. 한 명 또 데꼬지요. 그럼 또 뭐더라? 엄청난 고문하고 한 명만 불라고. 그래서 600여 명을 다 뭐더라? 600여 명을 고문시켜서 몇 명만 건거시킨 사건. 105명. 그냥 닥친 자를 잡아서 고문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보더라 신민은 와해되고 끝났다. 정리되셨나요 여기? 자, 그럼 이제 신민회 줄치고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안에 막 끌려오다 보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집에 갈 생이 흥분해가지고 죄송했어요. 제가 방금 전 15분 동안 제가 무슨 얘기한지 기억이 안 나요 나도. 자, 우리 신민회까지만. 비밀단체 줄치고, 안창호 줄치고 양기타. 안창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안창호 선생님이 유명한 말이 준비만이 살 길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명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기억해달라고 쓰죠? 갑신전명 가보개혁 독립협회까지는 다 무슨 군주제? 입헌군주제. 옛때서야 처음으로 뭘 주장했다? 공화정책. 그것도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이유는 무장투쟁 방략과 실력 양성을 같이 했기 때문이죠. 무장 줄치고 신흥 무관학교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료에 나올 땐 신흥 강습소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 앞에다 그냥 우리 무관학교 이러진 않았어요. 신흥 강습소, 신흥 하구단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다음 실력 양성에선 학교 2개, 대성학교와 무슨 학교 줄치면 되죠? 오산학교.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안창호 선생님이 만들었던 게 무슨 학교다? 대성학교. 산업회사는 무슨 회사? 자기 회사 태극서관이 되겠고, 결국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탄압당하고 끝났다? 배고인 사건. 여기까지 배우면 우리 신민회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페이지 98페이지 딱 4문제 풀고 마무리 십시다. 자, 문제 페이지 98페이지 346번. 346번입니다. 오산학교 보이네. 안창호 선생님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죠? 거기 신흥 강습소가 바로 뭐더라? 신흥 무관학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태극서관 자기회사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게 무슨 단체다? 신민회가 되죠. 그럼 정답 몇 번 나옵니다? 4번 고르면 되겠고요. 헌의 6조는요. 무슨 협회가 주장했던 거다? 독립협회가. 347번. 이게 바로 뭐다? 땡땡땡 운동의 애국 계몽운동인지 알 수 있겠죠? 사상적 배경 나와 있죠. 무슨 진화론 영향 받았더라?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더라. 그 전개 과정. 대한자강에 배웠고. 독립협회는 언제? 요거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 서북학회와 기용학회. 여러분들 무슨 학회가 나오면 애국계몽단체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땡땡 학회 나왔다. 무슨 단체더라? 애국계몽운동이다. 그 다음들 대한매일신보는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신민회 기간지입니다. 신민회랑 관련된 신문이 뭐가 되더라? 대한매일신보. 거기 옆에다 신민회 적어놓으면 되겠고, 우리가 배웠던 거 무슨 연구회 배웠다? 헌정연구회 배웠었죠? 애국계몽단체 확실하게 맞더라. 얘가 비판했던 단체가 무슨 단체가 되더라? 일진회. 그거 기억하면 되겠고. 348번. 안창호가 대한매일신보. 안창호 우리 배웠었죠. 양기탁도 배웠고, 아까 지금 신문. 무슨 신문과 관련있더라? 대한매일신보. 그럼 이거 여러분들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무슨 단체? 신민회. 신민회랑 관련된 거 답은 금방 고를 수 있을 거예요. 몇 번? 3번. 4번은 독립협회지요. 5번은요. 애국계몽단체 3개 중에 하나예요. 보안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349번. 여러분이 답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맞다, 그거 생각났다. 이거 신흥무관학교랑 뮤지컬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3년 전에 한번 했었어요. 뮤지컬. 전국을 순회하면서 했어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속 매진. 완전. 왜? 재밌어서 아니에요. 재밌어서는 아니고요. 거기에 아이돌 그룹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이 신흥무관학교라는 게 제목이 그예요. 뮤지컬 제목이 신흥무관학교예요. 딱 봐도 아무도 안 볼 것 같죠. 국방부가 주관한 뮤지컬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간 주인공들이 다 누구더라? 아이돌 애들이야. 군대 끌려간 아이돌 애들. 그래서 군대 끌려가면 너 뺑이 칠래? 연극할래? 그래가지고 장애 연극. 그럼 여기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팬클럽 애들이 이걸 다 사준 거예요. 그래서 매진했다고 합니다. 나도 한번 봤거든요. 더럽게 재미없어요. 더럽게 내용 되게 재미없어. 그 재밌는 것도 뭐더라? 주인공의 얼굴이 계속 바뀌어. 제대하니까. 애들 계속 막 인원들이 계속 바뀌는 아주 이상한 뮤지컬이 신흥무관학교였습니다. 우리나라 혈세로 이런 거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갑시다. 349번. 여기 바로 뭐가 되더라? 신민회가 되겠죠. 물산창립운동 아직 안 배웠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것도 안 배웠었죠. 그 삼원보에 있었던 거 독립군 기지, 이게 바로 유명한 신흥무관학교가 되겠고요. 리일번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요거 계속 나왔었던 거죠. 요건 뭐다? 실력양성운동의 신민회가 했던 거. 정답을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배웠고요. 과제 꼭 하시고 여러분들 알겠죠? 그리고 모르는 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설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 금요일날 보이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한동안 안 보니까. 설 잘 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